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 정말 미친 흐름을 보여주긴 했죠. 오늘도 장중에 무려 13%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써준 겁니다. 자, 여러분 어때요? 제가 왜 이 상승에서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를 했는지 이 오늘의 급등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홀딩에 대한 이 기준점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짧게 보고 오자고요. 제가 이 우리 기술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첫 번째 이 추세 때문입니다.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사는 힘이 파는 힘을 완전히 이 압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무서워서 미리 팔고 수익을 깎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자, 보신 대로 제가 미리 팔아가지고 이 수익을 좀 깎아먹는 짓 좀 하지 마시라고. 네, 결국 보세요. 제 말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이 고점을 뚫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해도 문제죠. 도대체 이 우리 기술 그럼 언제 파냐 이겁니다. 다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앞으로 이 우리 기술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갈지,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온전한 상승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싹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말 듣고 잘 버틴 주주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. 시원하게 수익이 난 만큼 오늘은 이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만큼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이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제가 이 최근에 우리 기술 계속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, 자,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왜 코치님은 이 공시나 이 재료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냐고. 네, 맞습니다.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살펴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런 이슈들이 우리의 이 수익과는 사실상 직결되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왜 뉴스를 보고 사면 거기가 항상 이 고점일까요? 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때 그때 왜 꼭 이 뉴스가 쏟아질까요? 네, 맞습니다. 상승 막바지에는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강력한 이 호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. 뉴스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받아내려고 그 재료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재료 아는 건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냥 이 검색창에만 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 이 수익과는 직결이 되지 않는다. 네, 절대 아니란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, 뭐 공시 언제 나옵니까? 장 끝나고 나오잖아요.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즉 후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도 뭐 추가 상장, 뭐 12세력, 뭐 이런 이야기들, 뭐 미래에셋 어쩌고 저쩌고, 네, 그냥 오르잖아요 주가요. 그 많은 물량들은 이 하루에 대한 이 거래량도 못한 수치입니다.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겠죠. 자,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고요? 산업에 대한 흐름, 그러니까 큰 이 거시경제 흐름이죠. 본질적인. 그걸 결국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이 기술적 분석이다.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? 대응이죠. 이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걸 3월 4일에 9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. 뭡니까? 우리 기술 버텼다. 세력은 안 덧졌다. 하지만 이 기준선은 사수를 했다. 또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? 매도가 깊게 발생되니까 그때는 이 급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때가 이때입니다. 깨지고 나서 이 급반등이 나왔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? 이 휴림 로봇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강반등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 상가에 도달을 했죠. 이것도 이 8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, 자,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의 윗꼬리가 발생됐을 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?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기술은 팔지 말자. 맥점만 지키는지 봐라. 윗꼬리에 털리지 마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 5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끌고 왔던 거죠. 자, 지금도 마찬가지죠. 제가 이 어제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미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가격 관리를 했다고.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,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유지를 하면 가져가시라고요. 오늘도 유지를 했죠.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죠. 오늘도 깨졌습니까? 네, 안 깨졌다는 겁니다. 여전히 유지를 하시면 된다. 깨지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일부라도 팔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. 자, 단 저는 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.
이 올라올 때 이 수익 실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팔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이 들 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파세요. 그러신 분들은. 그럼 바로 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제가 여기서도 좀 팔았다고 했잖아요. 그죠? 좀 파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팔 때 뭐라고 했습니까? 여러분들한테 저도 좀 팔았다고 문자 보내드렸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?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 봐라. 주가의 고점은 이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. 네,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열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해드리는 거고, 그래서 이 과열에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챙겨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해요? 이 5일선을 기준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이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주가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우리 기술에서 노리는 큰 그림도 하나가 있는데, 오늘 좀 썰을 풀어드리면 우리 기술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 전체적인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하는 이 조정이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. 이 큰 파동에 대한 조정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렸죠. 자, 원익홀딩스도 작년에 엄청 큰 상승을 보였어요. 얘도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올라옵니까? 네, 바로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왔다.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계속 이 깨질랑 말랑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. 그러다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에서 추세가 깨진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얘가 끝이 나냐? 그게 아닙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고점을 높이는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. 상승하던 주가가,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보여주고 나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. 저는 이 우리 기술이 그와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이 큰 그림도 지금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깨지진 않았지만. 자, 물론 우리 기술도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주포의 어떤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, 근데 이 주가가 11선까지 밀리면 어떻습니까? 이 양봉을 하나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로 이 과열이 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5일선 기준으로, 그러다 보면 이 평균값이 고점에 결국은 수렴한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 11선을 기준으로 뭐 전량을 이제 매도하는 순간이 되겠죠. 그죠? 그게 나오면 제가 말한 이 급락을 확인하세요.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급락.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1일 동평균선 탈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, 그때 다시 한번 이 매수를 노리자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린 그 하락이 나오면 뭐 다음 파동 또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.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두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 기술에 대한 단기 추세 있죠. 이 분봉에서 이 맥점이 깨질 때 그때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이 우리 기술 영상도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
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
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